나주 삼포천 들녘. 올해도 풍년이다. 짧은 가을 해가 기운 해걸음에 누군가 이사를 한다. 앞에서 이삿짐 차를 안내하고 카메라가 바짝 따르고 다시 뒤를 승합차가 보호한다. 이삿짐을 둘러싼 삼엄한 경비가 고관대작의 행차 같다. 이삿짐의 주인이 궁금하다. 나주 박물관에 어둠이 내렸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공간. 이삿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다. 옮기는 이의 손길도, 지켜보는 이의 표정도 조심스럽다. 한 겹 한 겹 한지가 풀릴 때마다 서서히 드러나는 주인공. 그 사이 주인공의 방이 준비된다. 먼저 금동 내관이 자리를 잡는다. 품격이 느껴진다. 그리고 금동 내관에 금동 외관이 올려진다. 마한의 금동관이다. 아주 오래전 고향을 떠나 세상을 떠들며 지내던 금동관이 제 집을 찾아왔다. 96년 만에 귀향이다. 영산강유역에서 꽃피었었던 이 옹관고분과 금동관으로 대표되는 반남고분군 일대의 문화는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 더 나아가서는 호남 지역이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그러한 세력을 형성하고 독자적인 정치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에 거의 유일한 역사 자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금동관이 최초의 출토지였었던 나주 반남면 신촌리 일대의 국립 나주박물관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가 정말 독자적으로 꽃피었었던 문화의 중흥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준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이제 고향의 물, 공기, 햇빛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1500년 전 빛났던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온 마한 금동관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는 이른 아침. 중년을 넘기고 황혼을 바라보는 이들이 산을 오른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윗 몇십 대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 나주 반남은 이들의 뿌리다. 잔디가, 확실히 잔디가. 드넓은 평야와 마을이 새벽 안개에 갇혔다. 어린 시절 헤엄치며 뛰놀던 영산강도 평생의 일터인 들판도 보이질 않는다. 안개 속에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옛날 여기가 전부 이 안개가 끼어 있는 게 옛날 다 바다였습니다. 여기 바다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고향의 친구들이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봉고탄 원이 떠오르고 새로운 나주 반남의 하루가 시작됐다. 남도 반만년의 역사는 영산강의 역사다. 이 강에 기대어 문명이 싹을 텄고 문화가 꽃피었다. 마을이 하나둘 늘어나고 힘을 가진 중심 세력이 부상했다. 거대한 고분은 힘의 상징이다. 마한,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을 어우르는
백제 이전의 고대 사회를 마한이라 부른다. 이 사만 중에 이제 마한이 제일 먼저 성립이 되어졌고 또 이제 규모도 큽니다. 그 내부적으로 보면 마한은 54개의 국들로 이루어진 연맹체입니다. 근데 진한과 변한은 각각 12개로 이루어진 거죠. 그 지역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성립된 시기로 보나 이제 마한이 제일 크고 제일 일찍이 그 두각을 나타냈다. 인구 면에서도 마한은 진한과 변한을 압도했다. 3세기 후반 마한 인구 10만 호, 진한과 변한은 그 절반인 4, 5만 호였다. 마한, 진한, 변한. 중국의 삼국지에는 진한이 마한 땅을 얻어 살았고 변한의 왕이 마한 왕의 허락을 받고 정치를 폈다고 기록돼 있다. 마한은 사만의 종주국이었다. 나주 덕산리 고분. 소풍 온 아이들을 배경으로 웅장함과 당당함이 압도적이다. 연 인원이 최소 5,000명 이상 동원돼야만이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무덤에 묻힌 피장자의 그 생견의 능력, 또 그를 계승한 후계자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 위세, 이런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무덤의 크기만 크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은 노동력을 증발해오고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이제 정치적인 힘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평화롭게 고분이 누워있다. 이번에는 거대한 고분 군락이다. 영산강 유역의 고대 고분은 480여 개. 개수로는 여느 고대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고분을 조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각 지역마다 사실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말하자면 이른바 그 고총 고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 고분들이 존재하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삼국시대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의 그 도성 지역,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도성 지역에는 그 고총 고분이 있죠. 이제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지가 않은데, 영산강 유역의 그 나주 지역이라든지 그 주변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은 그 규모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마한의 대표적인 고분인 신촌리 9호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다. 고분의 한 변이 30m가 넘고 높이는 6m에 이른다. 이 정도 규모라면 봉토를 쌓는 데만 2,400명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 위에 선 연구자의 키가 왜소해 보인다. 고분은 무덤에 묻힌 사람과 무덤을 쌓은 사람과의 엄격했을 신분 체계를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다. 수많은 고분은 마한 사회가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권력 세습을 완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500년) 전 마한인들이 세운 거대 고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영암 오기아리 고분은 길이 30m, 높이 4m에 이르는 방대형 고분이다. 그 정형성이 많이 보이는데 이 바깥쪽 부분들은 조금 좀 희미해지는 양상입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예. 이 동심원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이 석실을 만드는 걸 의식하고 한 거죠. 벽돌적 기능. 이 거대한 고분이 긴 세월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리가 새로 밝혀졌다. 그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점토 덩어리를 가지고 무덤을 축조할 때 구획을 나눈다거나 아니면 그
분할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흔적이 확인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영암 오기아리 장대형 고분을 발굴하면서 점토 덩어리를 가지고 일단 그 고분의 그 종방향으로 그 구획을 하고, 그리고 다시 횡방향으로 구획을 하면서 고분을 축조했던 그러한 그 고분 축조 방식이 밝혀진 겁니다. 높고 큰 방대형의 봉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고분 축조 기술이 필요하다. 백제의 대표적인 성곽 풍납토성. 풍납토성은 가운데 중심 기둥을 먼저 쌓은 후 양옆으로 흙을 채워 성벽을 넓혀갔다. 여기에 흙을 떡시루처럼 쌓아 올리는 판축 기법을 사용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과학적인 성 쌓는 방법이었다. 풍납토성이 같은 흙 성분인 반면 오기아리 고분은 다른 성질의 흙이 사이에 박혀 있다. 오기아리 고분은 점토 덩어리로 기둥이 되는 뼈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흙을 채워나갔다. 이렇게 토낭, 즉 흙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있죠. 마치 벽돌같이 생겼잖아요. 아마 이 고분을 축조하면서 방사선으로 그리고 또는 동심원상으로 해서 구획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물처럼 얽어 가지고 이 고분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 견고성을 더하고자 했던 수법을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죠. 이게 마한풍금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은 또 김제 벽골제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서둘러 김제 벽골제를 찾았다. 330년에 만든 벽골제는 국내 최초의 저수지 뚝이다. 최 교수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벽골제 축조법이 풍납토성과 같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는 것이다. 이 그 부엽은 그 최초 그 일정 부분을 정지한 후에 그 초본유를 깔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졌던 그런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뿌리흔들이 보이고 있으며 이쪽은 그 블록이 다소 또 완화돼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장 설명회가 한창이었다. 새로운 학설에 대해 국내 학자들뿐 아니라 일본 학자들도 관심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고대 사회 수문 축조 방법도 밝혀졌다. 수문이 있는 곳에 제방을 쌓고 먼저 쌓은 제방을 파서 수문을 놓았다. 이 또한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식물 부재들이 깔려져 있죠. 이게 말하는 부역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역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에서 스며 나오는 물들을 자연스럽게 배수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 쌓여진 제방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께가 얇은 띠상으로 성질이 다른 흙을 교대로 쌓은 흔적이 선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축조 기법들이 바로 마한 전통의 분구묘의 축조 수법과 같다는 겁니다. 벽골제와 오기아리 고분 단면을 비교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된다. 마한인들의 우수한 기술력이 1500년을 거슬러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는 곧 벽골제를 쌓은 4세기까지 전북 지역에 마한 사회가 존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17년 일제강점기에 발굴된 신촌리 구호분. 고분 안에는 수많은 옹관이 들어있다. 그중 을관에서 예상치 못한 유물이 출토됐다. 신촌리 구호부는 나주 반남의 드넓은 구릉지대에 자리한다. 발굴 당시 11개 옹관이 안치돼 있었다. 크기도 2m 이르는 거대 옹관이었다. 이중 을관이 공개되면서 학계가 술렁였다. 옹관 안에 잠자던 금동관, 환두대도, 금동신발, 주인을 놓고 감는 을박이 이어졌다.
5세기 말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시간차를 두고 6세기 초까지 추가장이 이루어진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백제의 고분은 공주 송산리 고분이 대표적인 고분군으로서 석실분이 위주가 되고 규모에 있어서 이제 대개 한 20m 정도고 평면 형태는 원형입니다. 그래서 평면 형태라든가 기본적인 매장 주체 시설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백제의 고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의 무덤은 지하를 굴착하고 매장 주체 시설을 만들고 시신을 지하에 안치하지만 신촌리 고분과 같은 무덤은 지면 위에 분구를 축조하고 그 분구 내부에 매장 주체 시설을 두기 때문에 지하가 아닌 지상에 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금동관 또한 백제의 금관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머리에 쓰는 금동 내관이 있고 그 내관을 금동 외관이 에워싸고 있다. 마한 왕을 상징하는 위엄, 새로운 마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신촌리 구호분 한 개의 옹관에서 금동관, 금동신발과 더불어 큰 칼 4자루가 나왔다. 백제 중흥기의 대표적인 구분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벽돌 무덤이다. (1971년) 발굴 당시 금귀걸이 한 쌍, 금제관시 한 쌍 등을 비롯해 4,6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 중 2자루의 긴 칼이 눈에 띈다. 나주 반남면 신촌리 을관에서 대도가 4개가 나왔습니다. 환두대도죠. 네. 그 가운데 2개는 그 단복문 환두대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그 왕의 존재를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공주 문영왕릉에서는 이제 칼이 그 2자루 나왔습니다. 작은 이제 도자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단복문 환두대도가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두대도로 말한다면은 이제 나주 반남면 신촌리 구호분 을관에서 4개나 나왔고 그 가운데 단복문 환두대도 이것이 바로 이제 2개나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나주 반남면 세력이 굉장히 그 독자적이고 강성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기록에 남은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열강 중에서 시대를 풍미했던 백제 왕의 무덤보다 마한 수장의 무덤이 크고 높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강 이남 최대 정치 세력으로 시작된 마한. 강력한 권력과 문화로 시대를 지배했던 마한. 마한 하늘에 별이 빛난다.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일대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최대 고인돌 유적지다. 100톤이 넘는 거대한 고인돌부터 다양한 모양의 고인돌이 시간여행을 떠난 듯하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한 태동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까? 전남지방의 그 고인돌들은 일정한 지역에 그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 소규모 그 군집 지역에서는 한 5km 내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개에서 10개 정도 모여서 20km에서 30km 범위 내에 하나의 거대한 그 밀집 분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마한 소국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성묘 사회에서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마한의 소국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지성묘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인돌 사회는
마한 소국의 기반을 이루었다. 집단이 모여 살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질서가 생기고 권력의 중심이 수장에게 모였다. 고인돌, 돌방, 석검은 수장의 상징이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마한인들이 모여 산 광주광역시 신창동. 신창동 유적은 동북아시아 최대 농경 복합 유적지다. 1992년 발굴이 시작되면서 신창동 유적은 학계 이슈였다. 농사에 사용한 목재 농기구가 다량 출토됐고 마한인들의 여가 생활을 알 수 있는 현악기도 발견됐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현악기다. 이런 식의 용건이 발굴된 곳도 신창동 유적이었다. 신창동에서 발굴된 어린이용 옹관은 이후 마한의 독자적인 고분으로 발전했다. 마한의 묘제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지상에 흙을 쌓고 그 흙더미 안에 사람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1인을 묻는 것도 아니고 시차를 둔 추가장을 통해서 여러 가족들을 한 무덤 안에 묻는다는 것인데, 이런 전통은 백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 가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마한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발전한 지역이 가장 늦게까지 존속했던 영산강 유역권입니다. 추가장을 선택한 마한만의 독자적인 고분 양식은 무덤 형태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산지한 마한 고분들. 초기 사다리꼴 제형에서 원형 네모꼴의 방대형으로 이어지더니 장고형까지 그 범위를 넓혀간다. 대부분의 고대 국가 무덤이 원형과 방형을 띠는 것과는 확실한 차이다. 영산강 중류에 자리한 나주 다시의 보감리 3호부는 마한 역사에 살아있는 기록이다. 옹관, 석실, 석곽 등 다양한 매장 시설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봉분에 시신을 묻은 후 다시 흙을 쌓아 묻는 다장 풍습을 유지했다. 백제로 병합되기 전까지 400여 년에 걸친 마한의 독특한 묘제 변화가 96석실 고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분의 위치로 전남 지역의 마한 소국을 추정해보면 서부에 10개, 동부에 4개 등 모두 14개가 존재했다. 고분은 과거를 읽는 거울이다. 영산강 유역에 드넓게 자리한 마한 고분, 그리고 고분 안에서 발견된 옹관. 옹관은 마한의 역사다. 나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옹관 복원을 시도해봤다. 2008년부터 시작한 마한 옹관 복원 프로젝트. 올해로 4번째 도전이다. 나주 오량동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유일한 마한 옹관 가마터다. 옹관을 좀 성형하기 위해서 태토를 채취하는 과정입니다. 태토는 크게 점토하고 비짐으로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지금 태토에서 뼈대의 역할을 하는 비짐을 좀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비짐 역할은 뭡니까? 예, 비짐은
옹간을 이제 소성하는 과정에서 옹간이 상당히 잘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녹아 점토에 힘을 주는 굵은 모래가 비짐이다. 오량동 가마터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의 흙을 고루 채취했다. 어느 곳, 어느 깊이 흙이 마한 옹간과 가장 닮게 나올까? 하룻밤 수승시킨 흙으로 다음 날부터 반죽에 들어갔다. 2008년부터 옹관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현배 옹기장이 이번에도 합류했다. 20년 이상 옹기만 만든 옹기 장인이다. 점토와 비짐을 섞고 손으로 1차 반죽한 흙은 기계에 넣어 2차 반죽한다. 그 다음 다시 손으로 치대면서 끈기를 더한다. 연구소 식구들의 열정이 뜨겁다. 무게 측정도 필수다. 5.46 점토하고 비짐하고 4대 1, 8대 2의 비율로 혼합해가지고 만들어진 페토고요. 이걸 가지고 옹간을 빚어 올리는 거죠. 반죽한 흙은 물레에 올려서 둥글게 모양을 잡아 나간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성형이 용이한 정도의. 발로는 물레를 돌리고 두 손으로 탄알판과 네박자를 사용하는 모습이 노련하다. 2008년도에는 요만큼을 먼저 만들었다가 이렇게 뒤집어 갖고 이렇게 이어붙이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기를 먼저 만들고 뒤집어서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예. 옹관 바다 쪽을 먼저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만들 옹관 모델은 영암 오기아리 고분에서 나온 120cm의 대형 옹관. 둘레가 워낙 넓어서 테두리를 만드는 것도 예산일이 아니다. 옹관 복원은 1500년 전 역사와 만나는 일. 오로지 열정 하나로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벌써 4번째 도전. 어찌된 게 할 때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다. 꼬박 반나절이 지난 후에 옹관 밑바닥이 완성됐다. (10으로요) 아, 15예요? 네. 10. 10으로. 네. 옹관 밑둥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마무리다. 중심점이 이제 전라도 독들은 이제 어깨가 발달하니까 물레 꼭지점 중심점에서 가장 멀리 만드니까 전을 만질 때 가장 어려워요, 이게. 여기서 가장 멀리 허공에서 뭐 작업하듯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옹간은 상대적으로 기물이 크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 난이도가 더 있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완성된 옹관은 밖으로 옮겨 그늘에 말린다. 매끈하게 빠진 게 제법 잘 만든 것 같다. 오량동의 또 다른 곳에서 채취한 흙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까마득이네요? 아, 까마득은 아니에요. 까마득은 일부 좀 섞였고요. 이현배 옹기장이 반죽 상태를 점검하고 쓰겠습니다. 아, 이상형이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을 것 같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점토하고 비짐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섞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옛날 사람들은 안 했을 거예요. 안 해도 된다. 네, 그렇죠. 여건이. 네. 옛 방식을 찾다 보니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 꽃매로 치대기부터 다시 시작이다. 옹관 테두리를 쌓을 흙을 길게 빚고
앞서 성공한 옹관과 똑같은 작업이 반복된다. 거기에 사람이 살았고.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다. 하는 수 없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보기로 했다. 매가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좀 터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이 말려도 속이 안 말라가지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여기에 뭐 비짐을 좀 더 선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닌 거죠? 어떨까요? 비짐만 섞어가지고는 안 되고 동력이 결국 이번 옹관 성형은 실패다. 옹관에서 어떤 성형에 문제가 생긴 요인을 다른 고고학적으로 좀 풀어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한 가마 내에서 옹관을 뭐 가져왔던 지점이 그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오량동 가마 자체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그 주변 다른 지역에서 점토를나 비짐 같은 거를 그 배를 통해서 가져와서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성형이나 어떤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옹관의 바닥 쪽이 마르자 다시 작업이 이어졌다. 단단히 묶어놓은 천을 풀어 거치대에서 옹관을 떼어낸다. 며칠간 날이 굳어서 걱정했는데 잘 마른 것 같다. 옹관을 바로 세운 후 바닥에 흙을 붙인다. 긴 옹관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다. 그릇은 본래 그릇을 놓고 쓰자면은 밑에 이제 평을 이루어서 이게 옹기라는 게 이제 그 바닥 만들고 몸 이어나가고 이런 방법인데 이런 이제 그 계란부처럼 난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난형을 표현을 하려니까 저부를 먼저 밑부분을 먼저 만들고 우회를 이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란 모양의 옹관 모양이 드러나고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1m가 넘는 대형 옹관을 한 번에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대개 각 부분을 따로 만드는데 먼저 만든 부분과 새로 쌓는 부분의 습도 조절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 도공의 기술과 예술 혼이 고스란히 옹관에 배인다. 어렵사리 옹관이 완성됐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예. 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옹관 무게 154.5kg. 성인 남성 두 사람의 무게와 맞먹는다. 이번 복원에는 가마도 바꿔볼 참이다. 지난해 오량동에서 본 흙으로 지은 옹관 전용 철가마. 길이만 4m가 넘는다. 장정 4명이 옹관을 들어도 버겁다. 무겁긴 정말 무거운 모양이다. 네. 스톱. 내려. 7월 오량동 흙 채취부터 가마에 들어가기까지 꼬박 넉 달이 걸렸다. 가마에 불이 지펴지고 섭씨 1000도가 넘는 가마 안에서 옹관은 나흘간 제 몸을 달굴 것이다. 가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도공의 목. 도공은 가마 앞을 떠나지 못한다. 붉은 불덩이로 마흔의 옹관이 부활하는 순간이다. 과거에 옹관과 거의 유사한 형태나 색상을
복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의 기술자들이 옹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밝히는 데는 아직도 많은 그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500년 전 마한 옹관의 신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마한 옹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말하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옹관은 마한만의 고유한 문화였을까? 바다가 아름다운 베트남 중부. 베트남전 당시 한국인 참전 용사가 많았던 지역으로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옹관 문화가 꽃피었다. Những địa điểm ví dụ như là địa điểm bản Chiềng, địa điểm bản Nadi và địa điểm hang Ong Ba. Trong quá trình nghiên cứu thì chúng tôi cũng bước đầu đã nhận xét được mộ chum Việt Nam có mối quan hệ với loại hình chum của văn hóa Na Du ở Hàn Quốc. 옹관 유적을 찾아가는 길. Dạ xin chào mọi người ạ. 점심을 먹고 있는 가족을 만났다. Địa điểm khảo cổ này ở tỉnh Thừa Thiên Huế. 옹관 발굴지를 찾는데 했더니 바로 집 뒤가 발굴지란다. 규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임무로 그 옹관 발굴 작업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혼랑 유적지는 규 씨 집 뒤에 큰 도로가 닦이면서 빛을 본 것이다. Tôi thấy có nhiều chum to, khiêng hết 4 người, làm đây cả tháng. Ở trong chum có xương, có dao mà tấu, có hộp mặt nạ, có nhiều hộp mặt nạ gươm tiếng. 베트남의 옹관 유적은 구릉이 에워싼 평지에 있다. 1978년 발견 후 3차례 발굴 조사로 200여 개의 대량 옹관 군락을 확인했다. Đã vào rồi thì ra được. Bây giờ kính mời quý khách cùng chúng tôi đến với cái nền văn hóa thứ nhất của bảo tàng chúng tôi. 좀 더 자세히 옹관이 보고 싶었다. 안내를 받아 찾아간 2층의 사호인 참파 문화 전시관. 베트남 옹관의 모든 것이 전시돼 있었다. Người Sao Huỳnh ngày đó là họ vẫn có cái quan niệm là tục là sưởi. 어린이용부터 성인용까지 크기가 다른 옹관 5개가 보인다. 그런데 모든 옹관에는 특이하게 뚜껑이 있고 또 옹관 윗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옹관을 옮기거나 매장할 때 줄을 연결해 사용했다고 한다. Người ta như là những công cụ họ dùng hàng ngày, ví dụ như là những cái bát, những cái đèn, những cái ly, cốc á, để mà có sử dụng những đồ mà người sống đang sử dụng thì được trôn theo, kể cả những đồ trang sức, những vòng tay, khuyên tai, thì tất cả những cái. 사호인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종류도 나왔다. 옹관이 클수록 유물도 많이 나왔다. 이는 옹관이 권력을 가늠하는 잣대였다는 의미다. 마한의 옹관 유물도 다르지 않다. 옹관에서 나온 구멍 뚫린 단지, 세발 무늬 토기 등은 영산강 유역 마한인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생활 도구였다. 또한 마한이 바다 건너 일본, 중국과 교류한 증거다. Hầu hết khi khai quật lên thì những cái chum này là thuộc vào chum này này. Đây là những hình thức mũi chum kép, tức là chum nhỏ lồng vào trong chum lớn. Chum này nằm trong chum này. Riêng cái mũi chum này là mũi chum trẻ em. Khi chúng tôi khai quật lên thì vẫn còn nguyên hình dạng là tư thế của một trẻ em, trong tư thế là bó gối, và còn nguyên là xương và răng và tóc vẫn còn của trẻ em vẫn còn ở trong chum.
베트남 옹관은 아래로 갈수록 검게 그을린 흔적이 많다. 이것은 4, 5세기에 대한 일단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베트남 사람들이 옹관 안의 시신이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불을 폈다고 한다. 이는 환생을 믿는 마한의 사후 세계관과 일맥상통한다. 옹관이라는 게 모습이 달걀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발굴 조사를 해보면 옹관 안에서 가끔 인골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골을 보면 그대로 이제 반드시 누워있는 신전장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몸을 구부리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그런 자세들도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들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 옹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머님의 자궁 또는 그 달걀 속에 그 웅크리고 있는 태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출토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옹관 자체가 다시 돌아가신 분이 다시 그 대지로 돌아가서, 즉 대지는 어머님의 품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서 다시 환생해서 이곳으로 현세 세상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옹관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16세기 중엽 이래 무역도시로 번성한 호이안. 여러 나라 상선이 기항하였고 특히 일본과 교역이 잦아 그 흔적으로 내원교라는 돌다리가 남아있다. 당시 거래된 교역품은 도자기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호이안에서 배를 타고 30여 분, 폭염을 뚫고 찾아간 곳은 탄하 도자기 마을. 베트남 옹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마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그릇을 빚는 모습이 눈에 띈다. 손으로 진흙을 차지게 반죽하고 발로는 쉼없이 물레를 돌린다. 바로 아래서 그릇을 빚는 사람과의 호흡이 척척이다. 빚은 그릇은 곧바로 말린다. 반나절 만든 생활용 그릇이 수십 개. 가족의 생계 수단이다. Cô làm từ hồi nhỏ, hồi ba mẹ làm nên hồi nhỏ làm theo với ba mẹ. Cho nên tới giờ cũng làm miết đấy đó. 마당 한 켠을 지키는 가마도 대대로 이어온 것이다. 널찍한 가마 크기로 도자기 생산량이 짐작된다. 외국 단체 손님이 도자기 마을 구경을 왔다. 흙으로 빚은 갖은 모양의 그릇은 마을의 관광 상품. 그 안에는 사후인 옹관 문화를 일궈낸 베트남인들의 자긍심이 들어있다. Ở Việt Nam ấy thì vào cái lúc mà hình thành nên mộ chum ấy thì đấy là cái thời kỳ phát triển cao của cái thời đại kim khí. Thì là đối với lại cái thời đại kim khí ấy, thì là nó cũng có nhiều giai đoạn phát triển. Thì cái thời kỳ có mộ chum ấy là cái thời kỳ gọi là cái văn hóa về kim khí ấy, là phát triển đến đỉnh cao, phát triển cao nhất. 고대 사회 시공간을 초월한 옹관. 옹관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 산동성 허우리 유적, 일본 사가현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도 발견됐다. 또 중앙아시아, 유럽에도 고루 분포한다. 옹관은 당시 보편적 묘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한 사람들이 사용한 매장 전용 옹관은 그 기술과 견고성에 있어 그 시대 가장 진화한 인류의 문화였을지 모른다. 해남군 현산면. 한겨울에 바닷바람이 차다.
배가 들어오면 풍악이 울리고 선창이 섰던 포구는 적막하다. 이 한적한 어촌에서 우리는 마한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마을을 중심으로 고다산, 백방산, 비조산이 감싼다. 풍수학상, 천의 명당이다. 그 중간 어디쯤에 100km 유명한 백포만이 자리한다. 네, 여기가 바로 백포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바다가 저쪽에 보이고 옛날 간척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닷물이 쭉 들어왔던 굉장히 큰 만입니다. 여기는 서해에서 그 남해로 이렇게 꺾어지는 하나의 서남해 바닷길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포만 일대에 고대 그 포구 도시가 이제 발달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다가 일터였던 마을에서 조개 무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군곡리 폐총은 기원전 3세기부터 4세기 중반까지 700년 동안 형성된 거대한 쓰레기더미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은 생선이나 조개를 먹고 이곳에 버렸다. 시기적으로 마한인들이 살았던 때다. 4세기 후반 이후에는 이 폐총의 형성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4세기 후반에 백제 근초고왕이 친미다래를 공격해서 도륙했다. 사람을 다 죽였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 친미다래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군곡리 폐총을 중심으로 한 이 포구 도시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서기에 마한과 백제의 흔적이 나온다. 백제 장군이 병사를 서쪽으로 이동시켜 고해진에 이르렀고 남쪽의 오랑캐 친미다래를 무찔렀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369년 당시 영산강 유역 마한은 문화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백제가 당시 마한의 중심인 영산강 유역은 놓아둔 채 친미다래만 도륙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백제는 고구려 남진 정책에 맞서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 국가적 당면 과제 앞에 백제는 해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 시절 백포만 일대는 해양 요충지. 고구려에 맞서고 대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백제는 친미다래 장악이 절실했을 것이다. (369년) 친미다래 도륙 후 마한은 어떻게 됐을까? 역시 일본 서기에 친미다래가 정복당한 후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 사업이 스스로 항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 사업은 어디일까? 벽골제가 있는 전북 김제. 스스로 백기를 든 지역을 안다면 당시 마한의 영토 영역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이 고사사는 고부, 그다음에 벽지사는 김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기사를 근초고왕 때 기사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 이남에. 근데 그 이남 지역에는 영산강 유역에는 고총고분이 여전히 축조되고 있습니다. 6세기 전엽까지. 근데 고총고분이 축조된다는 것은 백제의 어떤 지방 지배가 직접적으로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그럼 고총이 등장하는 곳이 이제 고창까지입니다. 고창.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벽지산 고사사는 이제 고부, 정읍이겠죠. 그 이남이기 때문에 좁게 보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4세기까지 전북 지역이 마한의 영토였다는 이야기다.
고창 봉동리 구분이나 익산 입점리 구분에서 출토된 마한계 금동관과 금동 신발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는 또한 330년 축조된 벽골제를 마한인이 세웠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백제의 영토 확장은 마한 영역의 축소다. 백제가 남하하면서 전북 지역까지 세력을 뻗쳤고 이후 마한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광주 전남으로 제한됐다. 마한의 영령들이 깨어나 우리 앞에 서 있다. 우리는 1500년 전에 사라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곧 현대사다. 역사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오늘을 사는 우리 앞에 영산강 유역에서 사라졌던 미완의 역사가 점점 그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는 이유다. 영산강 유역의 4세기 후반에는 온강 고분 세력이 자리 잡는데 기본적으로 4세기 후반에는 백제적인 문화 요소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5세기 말까지 온강 고분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또 백제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근초광 때 영산강 유역을 병합했다는 생각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 가운데서 보면은 나주 세력이 그래도 백제하고 연관을 맺지 않았겠는가 이런 데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해주는 일상적인 지표는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흔한 지방 수장이 그 백제 이제 왕하고 어떤 계약 관계 속에서 이제 받는 것이 위신제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청자 백자 또는 이제 환두대도 또는 이제 그 금동관모 뭐 이런 것이 되는데 나주 반남의 신촌리 금동관모는 계통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제 귀고리도 딴 데는 전부 다 금제 귀고리인데 이쪽은 금동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독자적으로 이런 귀고리를 착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 백제로부터 하사받는 것이 아니고 백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촌리 구분에서 고등학교 국사 수업 시간 신촌리 구호분 금동관에 대한 공부가 한창이다. 이 왕관은 누가 썼던 왕관일까요? 마한을 이제 교과서에 어떻게 등재해야 될 건가 초술된 단절된 마한의 역사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비롯해서 최근 뭐 20, 30년 동안 그 나주 영산강 유역의 마한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구 성과들이 2005년 교과서에는 어느 정도 그 도움글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나 또 내년부터 새로 배우는 2014년 판에는 또 이러한 그 최근의 연구 성과마저 사라지고 오히려 나주 마한에 관한 소설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교과서에는 나주 마한이 5세기 말 6세기 초까지 존속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과서에서 마한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근초고왕 때 마한의 남은 영토를 정복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마한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갔을까? 많은 세월 백제와 갈등과 협력 속에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적 위상을 누렸던 마한은 어디에 있는가? 그 미완의 역사가 금동관의 귀향과 더불어 살아난다. 수많은 세월 역사 속에 갇혀있던 마한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